안녕하십니까. 박모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우리 제 34회 대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와 체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학을 시작하려면 단어 약속이 돼야 되죠. 입문 과정에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된다면 기초가 다져지는 거고, 기초가 되면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이꼬르 실력이다. 결론적으로 기초 수업만 잘 정리하셔도 쉽게 법학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기초 잘하면 이게 학교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 전체 용어 정의와 줄거리가 같이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 내용을, 다음 시간부터 이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다시 풀어주니까 좀 어렵더라도 줄거리 잡는 거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초 영어에서요, 도시군을 공부합니다. 과거에는 도시 그랬어요. 도시 그러니까 군이 없는 것 같잖아요. 자꾸 군수가 삐져서 여기다 점 찍고 군하고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도시점 군이 된 겁니다. 그럼 도시군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시 또는 군을 우리는 도시군 그럽니다. 그때 가운데 점 있잖아요. 이 가운데 점은 또는 한다는 거, 특별시 점, 광역시 점, 특별자치시 점, 특별자치도 점,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를 도시군 한다라는 거. 그때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 광역시가 도시지 광역시의 군은 도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를 다스린 사람이 구청장이죠. 구도 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자, 또는이니까 6개 중 하나를 도시 그럽니다. 요 도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를 도시군이다 한다라는 걸. 자, 가끔 이런 질문을 하셔요. 도시군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저게 도시군이냐? 라고 묻는 질문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야? 분필이요. 왜 분필이에요? 분필이라고 약속을 해서 분필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도시예요? 그러면 저 분필 던질 거예요. 이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계획 수립 단위가 이렇게 6개로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전달해 주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를 도시라 부른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도시인 거예요. 인천광역시가 도시고, 세종시가 도시고, 제주도가 도시고, 고양시가, 파주시가, 가평군이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 가평군을 단위로, 고양시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때 광역시군 제외, 구청장 제외, 요거 확인해 주시고. 광역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도시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라 했죠. 무슨 도시요? 광역 또는 광역도시. 그러면요, 넓을 광자의 지역 역자죠.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광역. 뭐라고요? 넓은 지역. 광역도시. 자, 그러니까 넓은 지역의 도시란 말이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역도시 하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 2 이상을 광역 그럽니다. 그걸 묶어주면 광역계획권, 그놈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광역도시계획. 광역 또는 광역도시 그러면 2개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시도하고 나옵니다. 자, 시도 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 도, 이걸 따서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시도라 이름 지은 겁니다. 여기를 다스린 사람을 시도지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알아둬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시장이 있어요. 군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시장, 군수의 상급자 누가 되냐? 도지사가 된다는 거. 시장과 군수가 싸우면 해결을 상급자인 도지사가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시도를 다스린 사람을 시도지사 그래요. 여기에 상급자는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럴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그때 이제 하나 조심할 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여기 시장입니다. 요 시장에는, 특별시장은 여기 도지사의 동생, 이 사람의 동생이죠. 하급자죠. 동생인 시장에 특별시장은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장 있네요. 광역시장도 여기 도지사의 동생인 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죠. 이 사람도 여기 시장이 아닙니다. 요 세 명은 도지사와 동급의 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도할 때. 그러니까 공법책에서 시장 그러면 세 명이 빠져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 세 분은 시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특별시장이라 불러요. 광역시장이라 불러요. 특별자치시장이라 부른다라는 거, 요걸 알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의 형은 도지사, 상급자는. 시장, 군수가 어떤 일을 하면 보고는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은 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상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여기를 중앙정부 소속이고, 시도지사부터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렇게 지방정부 소속이 된다라는 걸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기초 용어는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거리 체계도를 잡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첫 번째 국가계획부터 잠깐 봅니다. 자, 국가계획은요, 요렇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용 계획입니다. 근데 국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법인 그럽니다. 국가 법인설을 취합니다. 법인이란 말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하나의 회사란 거예요. 삼성, LG, 현대처럼 그런 하나의 회사처럼 거예요. 법인이란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일을 누가 하죠? 삼성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은 법인이니까 형체가 없거든요. 삼성 회장님이 일을 하고 삼성 계열사 사장님들이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가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라 형체가 없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각부 장관님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계획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뭐라 읽어요? 국장. 이분이 일합니다. 자, 이제부터 국가계획 하면 누구요? 국장.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우리는 국가계획 한다는 거. 자, 용어 정의 봐볼까요?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중앙 동그라미, 키워드 중앙이죠.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됐네요. 국가계획이라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중앙 동그라미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서 조금 낯선 단어가 이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은 꼭 배울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럼 여러분 낯선 단어가 여기 중앙행정기관이 뭐냐?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조직법에 명시된 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처, 법제처, 청, 경찰청, 검찰청, 부나 처나 청을 말하며 정부 조직법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각부 장관들 있죠. 이걸 중앙행정기관으로 봅니다.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요.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환경부 장관을 줄여서요 환장, 기획재정부 장관을 줄여서요 기장. 이렇게 약속이 안 되면 또 환장하는 거니까 환경부 장관은 환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하면요 일단 공법에서 국가계획하면 누구 찾아라?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체계도를 천천히 단어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에 계획 파트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제목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나오는데요. 자, 어떤 법의 법률 명칭은요, 그 법률 명칭을 보면 그 법 전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국토에 대해서 무엇을 수립하고 무엇을 짜고요? 계획. 그에 맞춰서 못하는 이용 개발하는 법률입니다. 하여 계획을 짜는 무슨 파트가 있고 계획 파트가 있고요. 이용 개발하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 파트와 무슨 파트가 있어요? 이용 개발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획 파트 단어가 첫 번째 방금 우리가 국가계획을 공부했습니다. 누가 수립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했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더라 중앙.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국가계획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는 몇 개 이상의 도시죠? 2개 이상.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를 묶어서 둘이 손잡고 장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 한다는 거.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 이걸 광역계획권 그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도시군 하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6개 중 하나 서울특별시란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동생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의 특성을 파악하세요. 특성을 파악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방향을 제시하면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뚫어 요 도시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 광장, 하천을 만드는 게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방향을 제시하니까 도시군에 대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하는 것을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 뚫어 하는 거였죠. 그러면 요 세 개 계획에 위계 질서를 잡아야 돼요. 위계 질서를. 자, 보시면 첫 번째,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상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하나의 일부분이죠. 도시 안에서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립 대상 범위가 위계 질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국가계획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니까 아빠, 부모의 지위를 갖는 게 국가계획. 그러면 이 국가계획 안에 2개 이상의 도시가 포함되죠. 광역도시계획 요 안에 포함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요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부모의 지위면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도시니까 첫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셋째, 집안에. 부모니까 자식들을 모두 가슴에 담았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위계 질서네요. 아빠는, 부모는 자식들한테 모범 지침이 돼야 되는가요? 그럼 자식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줘야 되죠? 부합해야겠죠? 국가계획은 하위계획 수립의 모범, 지침, 기준이 되는 거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자, 그러면 국가계획과 하위계획이 충돌이 생기면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게 위계질서 시험 문제예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못해야 되고, 부합. 서로 다를 때는 첫째와 둘째가 싸우면 첫째가 이기죠. 첫째한테 맞아보면 금방 아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부합. 서로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하고, 이렇게. 이게 위계질서.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과 3번을 묶어요. 2번과 3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이름을 뭐라 짓겠는가? 이제 법률 용어를 만들어 보는데요. 법률 용어는 공통된 단어를 뽑아내면 돼요. 도시군이 똑같나요? 계획이 똑같나요? 그래서 요 2개를 묶어서 이름이 도시군 계획이 된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이름을 무엇라 지었다. 도시군 계획하고 지어 있는 거. 5번에 보이지요? 그럼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됐죠? 6개 중 하나를 도시군 그랬어요. 관리를 뭐라 했어요? 뚫어.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보건복지, 산업, 정보통신, 안보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다음에 계획을 말한다.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1번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2번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걸 묶어서
용도구역이라 그래요. 2번과 6번을 묶어서. 그놈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로의 설치 정비 개량이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4번 도시 개발 사업.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요 정비 사업.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여기 계획 파트와 아래 이용 개발 파트를 구별 지을 줄 아느냐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나오면 답은 전부 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요 둘 중에 답이 나오는 거야. 답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계획 파트와 이용 개발 파트를 구별할 줄 아느냐에서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계획 내용의 세부 내용이 116페이지 6번에 용도 지역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뭔가 한번 느껴보죠. 구체적으로 단어를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뜻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도 지역에서 용도가 뭐죠? 용도. 쓰임새. 지역은요, 전국 토지, 국토, 전국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이 쓰임새가 뭐냐? 그러니까요, 쓰임새가 자, 이 땅에는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주택을 만들 수 있다. 공장은 안 된다. 건물의 종류를 제한한 거 건축 제한. 야, 주거지역은 건물을 70%까지 채울 수 있어. 건폐율. 주거지역에는 500%까지 건물을 쌓을 수 있어. 용적률. 이런 토지를 이렇게 써라, 이만큼 써라 라고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지역의 포인트는요, 평면적 토지용이라서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자, 이게 키워드.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입니다. 똑같이 쓰임새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보다 작은 땅이 지구예요. 근데 얘는요, 용도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용도 지역을 기능을 증진, 보완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사장, 용도지구를 비서 그래요. 사장이 능력 있으면 비서 열어둘 수 있죠. 얼마든지 중복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은요, 제일로 센 놈 그래요. 용도구역. 얘는 뭐냐면요, 이것도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건데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자, 우리 제일 잘하는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이 들어왔어요. 개발 제한구역을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토지의 사망선고. 그러면 용도지역이 뭐든 용도지구가 뭐든 용도구역이 들어오면 토지 사망선고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린벨트, 녹지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제일 센 놈이 이놈이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란 단어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고 되었네요. 자, 기반설이 뭐죠?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나 하천을 기반시설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또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오른쪽에 11번에 광역시설도 있죠? 기반설이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잖아요. 그럼 광역시설은요? 그냥 이런 말이에요. 광역 기반설이에요. 광역
또는 광역도시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의 도시와 관련된 기반설이에요.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더라. 2개 이상의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더라. 그러면 그걸 광역시설, 광역기반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구 나오는데요. 공동구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때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한 매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보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여기 요 지하 매설물을 파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수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동구를 어둠의 자식 그래요. 지하 매설물이니까. 공동구는 2m 이상입니다. 지름이 몇 m 이상이요? 2m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 전기 전봇대, 통신 전봇대를 모두 수용하니까 보기 좋죠? 도시 미관 개선이 주된 취지라는 거.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해서 만든 게 지하 매설물 공동구 한다라는 거. 요 공동구라는 단어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자, 여러분 사는 동네에 밖에 전봇대가 있어요. 밖에 전봇대가 있으면 지하에 공동구가 있다 없다? 없다. 개발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투자처로 괜찮다. 이렇게 권리 분석하는 거예요. 공법을 알면. 그럼 밖에 전봇대가 없어요? 그러면 지하에 공동구가 있나요? 이미 개발이 끝났나요? 그럼 장기 투자처로서는 별로 적절하지가 못하겠더라. 재개발, 재건축 이익은 못 누리겠더라. 이 전봇대 하나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 시작이죠, 공법이. 그래서. 자, 그럼 공동구가 있고요. 13번째,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이렇게 도로, 기반설이 있는데요. 너무 좁아서 이만큼 넓히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했어요.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이걸 뭐라 부르겠는가? 보세요.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면 저희가요, 도시군 관리 계획 상의 기반설이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 빗금 친 곳을 도시군 관리계획상의 기반설, 요 두 단어를 합해서.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상에 있는 기반설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 법률 용어가 권위가 없다나 어쩐다나 하여 관리 빼고 상해 빼고 기반 빼고 해서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반설이 도로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은요, 예정도로죠. 요걸 설치하는 사업을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뭐죠? 도로공사죠. 요 땅을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로 부지죠. 그러면 교재, 자, 14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요, 도시군 계획 시설 플러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15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나오는데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무엇이라 용어 정의했냐면요.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뒤에 무슨 자가 붙는 거? 사업자가 붙는 거. 이렇게. 요 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빼고 계획, 시행 빼고 이안 빼고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뒤에 무슨 자가 붙는 거? 사업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사업을 하는 자를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왔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요 지구가 섹터 블럭 단위의 개발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요, 지구가 섹터 블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에 전부를 개발할 수 없잖아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식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 자,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개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전부를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일부를 개발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도시의 일부를 개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지구단위 계획하고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18번 성장을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자, 시골 땅,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런 보전하는 땅 있죠? 그런 데가 성장이 될 수 있죠? 성장을 관리하는 계획구요. 성장 관리 계획구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어디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대상이 안 돼요. 왜? 이미 다 개발이 끝난 동네거든요. 예, 성장 관리 계획까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요, 여기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규제를 최소화시킨대요.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개발을 촉진 장려해서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이렇게 되는 걸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요, 계획 파트를 봤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니까 내가 여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이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이용을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 분할을 하고 물건을 쌓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부 다 허가받아서. 그러면 여기 6장 그런데요, 허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를 다스리는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6장.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개발을 하려면 서울특별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이제 뭘 내준 거예요? 허가를 내어주겠죠. 그때 허가를 마음대로 내주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이런 계획들을 검토해서 계획과 적합하면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근데 시장님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왜? 시장님의 어깨뽕이 2개거든요. 여기 인구, 여기 세금. 그게 어깨뽕이라 막 개발행위에 허가를 내주려고 할 거예요. 인구 유입을 많게 하기 위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뭐 어떨까요? 집중. 이게 말이 좋아 집중이지 개발행 허가가 남용이 되는 거죠. 허가가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가 뭐 어때서요? 남용이 되다 보니까 빈 땅, 공지가 없어요.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돼요. 뻔하죠. 설치는 곤란해요. 사람들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시청 앞에 와서. 대책이 없어요. 이 허가라는 것은요, 요건을 충족하면 내어줘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된 동네에서 시장님 허가 내주세요. 그러니까 요건이 다 충족됐어요. 그럼 시장님은 허가를 내어줘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부터 이 동네는 개발의 집중도를 관리하는 구역이야. 너 작게 지어.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강화시켜버려요. 허가 내주면서. 부족은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니까 허가는 내주되 작게 지어라 그래요. 이미 개발이 된 동네에서. 근데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유지역입니다. 이거 외유지역에서 갑자기 막 규제가 완화되고 풀려요. 개발의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돼요. 여러분 사는 동네가
개발 제한구에서 그린벨트에서 풀려요. 가만히 있어 어서 가요. 시장님 허가 내주세요. 허가 내주세요. 막 가겠죠. 요건 충족하면 다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찾아오니까 시장님이 여기 아픈 추억이 떠올라요. 니들 또 나중에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 부르스 칠 거지? 알았어. 내가 허가 내줄 테니까 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담을 져라. 기반설 부담구야. 뭐 설치 못해? 그러면 돈 내라 이런 말이야. 그럼 돈 걷어서 그걸로 설치하겠다는 거야. 자, 돈을 걷었으면 1년 내 기반설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된 날 다음 날 해제. 기반설 부담구 돈 걷은 거. 그럼 모두 반환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줄거리 잘 엮어볼까요? 자, 줄거리 엮으면 참 어이없이 뭐가 끝날 거예요. 자, 건물을 건축하려면 6명의 도시 우두머리 6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에 허가받았죠? 그러면 개발할 때 시장한테 허가받았죠? 시장한테 대표명사로. 자, 시장한테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시장이 허가를 내어주면서 작게 지으라 그랬죠? 누가요? 시장이, 6장이. 허가를 내주면서 돈 내라 그랬죠? 누가요? 6장이. 누가 돈 걷었어요? 6장이. 그럼 설치 계획도 누구요? 6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의 도시 우두머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6장.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허가 내주면서 돈 내라. 돈 냈으면 설치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우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 개발 파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 단어 처리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 118페이지에 4번의 핵심 확인학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죠. 그 광역시 군이 틀렸네요. 광역시 군이 아니고 군에. 자, 군에 관할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그 광역도시계획도 틀렸네요. 두 군데가 틀려있고. 두 번째는 단어가 바뀌었네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설 중 뭐로 정한 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문장 바뀌어 있고.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구는 도시의 일부를 개발하는 거라 했죠? 체계적 계획적 관리. 근데 도시 뭐라 했어요? 전부 틀렸네요. 일부 해야 되죠. 네 번째, 개발 밀도 관리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작게 지어라. 기반설 부족이 예상 동그라미 설치가 곤란 동그라미. 용이 틀렸네. 용이가 아니고 곤란이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요? 강화해요? 강화죠. 강화. 작게 지으라니까. 네, 이렇게 계획 파트와 이용 개발 파트,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줄거리를 잡다 보면 잡히는 내용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여러 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자, 법을 선택할 때 6개의 법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주택법이 좀 접근하기가 쉽다고 그것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안 해버려요.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이나 농지법은 귀찮다고 어렵다고 안 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만 쉽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33회 문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절대 전체 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법 가면 도시개발법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잡아주는 포인트만 하시라고. 도시정비법도 법 전체를 버리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골라준 포인트만 하세요. 그 포인트 중에서도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만 버리면 돼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법 전체를 버린 건 절대 아니다. 어떤 법을 버리지 말고 법 내용 안에서 어려운 파트만 버리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34회 무조건 합격입니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